아들이 데려온 그 아이, 결혼은 그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조용했고 예의 있었고 그래서 더 믿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처음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조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지 않았고 웃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말이 많고 눈치 없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 아이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갔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괜히 긴장한 얼굴로 엄마 어때? 그렇게 묻는데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들 눈에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 느껴졌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금은 조용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밖에서였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계산줄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앞사람이 조금씩 빠지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어린아이가 뛰어오다가 그 아이 옆을 스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옷에 살짝 묻었습니다. 아주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닦으면 바로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앞 좀 보고 다녀. 목소리가 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쳐다봤습니다. 아이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말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몰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몇 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처음 마음이 걸렸습니다. 아주 작게 그런데 계속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날은 집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그 아이였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웃고 있었고 분위기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였습니다. 직원이 음료를 가져오다가 컵을 내려놓는 순간 음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말 조금이었습니다. 흘렀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려는데 그 말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말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 말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닦아드리겠다고, 다시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묻었잖아요. 손으로 컵을 살짝 밀었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는데 분명히 기분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와는 다르게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괜찮아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몇 초 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확실했습니다. 이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분명히 본 게 있는데 이상하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였고 표정도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살갑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더니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볼게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이 느린 것도 아니었고 서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는 것도 깔끔했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본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지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은 확신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이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지나간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계산줄에서 있었던 일, 카페에서 봤던 모습, 그리고 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의 얼굴까지 서로 맞지 않는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그래서 괜히 집안을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홈캠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제 집에 하나 달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된다고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설치해둔 거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켜져 있는 상태로 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평소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괜히 사람을 의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꺼버리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넘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화면을 그렇게 오래 보게 될 줄은. 그날은 아이가 놀러 왔고 집에 잠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업무 전화로 밖에 나가 있었고 저는 잠깐 옆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아이 혼자 잘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괜히 한번 홈캠을 켰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확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을 한번, 부엌을 한번 조용히 훑어봤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이 조용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괜히 숨을 참고 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올지 그걸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선이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곧바로 걸어갔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멈췄다가 생각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곧장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칸이 아니었습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고 옆에 있는 서랍을 또 열었습니다. 확인하는 손이었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힌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랍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꺼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묶음이었습니다. 그걸 꺼내면서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아이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숨기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행동처럼 그냥 넣었습니다. 그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넣을까, 잠깐이라도 멈출까, 그걸 보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처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라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그 아이를. 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그 아이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오자 그 아이 표정이 딱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전부. 영상이 끝났을 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서랍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고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얼굴빛이 한 번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그 정도 장면이면 뭐라도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그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믿지 못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만 만지작거리면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억울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킨 사람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처음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 조용히 웃던 모습, 부엌에서 먼저 나서던 모습까지
그때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허탈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아이도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얘기도 거기서 멈췄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제 옆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아들 쪽을 봤습니다. 그날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걸요.